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TV기자 카인 모빌리티의 TV기자입니다. 토요타 크라운 크로스오버가 국내에 출시됐습니다. 그런데 이 크라운 크로스오버에 대한 평가는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전통과 역사가 깃든 모델이라는 찬사와 함께 과거 명성을 누렸던 정체성이 사라졌다라는 혹평이 교차하는 분위기입니다. 세단인 그랜저와 비교하기도 조금은 애매한 구석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본 내수시장에서는 올해 토요타 크라운 정통 세단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뿐만 아니라 패밀리 SUV 모델도 출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크라운은 정통 세단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만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아직 국내 출시 계획은 없지만 진정 그랜저와 경쟁할 수 있는 형태의 크라운 세단은 어떤 차이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크라운 크로스오버보다는 확실히 껑충하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안정된 비율이 인상적인데요. C필러가 트렁크 라인 쪽으로 길게 이어지는 모습에서 이제야 그랜저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재원을 살펴보면 이 점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크라운 세단의 길이는 5030mm, 전폭은 1890mm, 높이는 1470mm입니다. 그랜저와 비교하더라도 1cm 안팎의 차이 정도만 있습니다. 다만 실내 공간을 좌우하는 휠베이스는 크라운이 3000mm로 그랜저 2895mm보다 10cm가량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라운 크로스오버가 그랜저에게 밀렸던 실내 공간의 활용성을 세단이 만회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휠베이스가 3m가 넘는 제네시스 G80과 비교한다면 크라운이 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크로스오버가 투톤 컬러를 적용해서 개성을 살렸다면 이번 크라운 세단 모델은 모노톤만 적용됩니다. 기본 색상인 화이트와 블랙을 포함해서 그린, 레드 등 모두 6가지가 적용됩니다. TV기자. 외관 디자인은 크로스오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면에 큼지막한 라디에이터 그릴을 가로지르는 일자형 주간 주행등과 그 아래 4점식 헤드램프, 그리고 절개 라인을 절묘하게 섞으면서 개성을 살린 점은 동일한 디자인 언어입니다. 후면 일자형 브레이크 LED와 그 아래 좌우 방향지시 등이 위치한 점, 그리고 가운데 영문으로 크라운 레터링이 박혀있는 점도 상당히 닮았습니다. 다만 차체가 크로스오버보다 낮고 마치 해치백 차량이 연상될 정도로 트렁크 후드가 짧은 점은 특징적입니다. 크로스오버에 있던 측면 몰딩 파츠가 없어지고 캐릭터 라인을 거의 적용하지 않은 점은 중후한 멋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제는 실내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일렬 부분은 예전 TV기자가 일본에서 직접 보고 온 크로스오버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2열 승객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더해졌다는 점은 한눈에 알 수 있었는데요. 훨씬 넓어진 무릎 공간과 창문 햇빛 가리개, 그리고 고급스러움이 더해진 중앙 암레스트와 앰비언트 라이트는 중후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TNGA 플랫폼을 바탕으로 하이브리드가 적용됐겠지만 정확한 재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TV기자. 이번에는 SUV 모델도 살펴볼까 합니다. 에스테이트라는 이름의 이 패밀리 SUV는 세단보다는 1년 늦은 2024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크라운이라는 엠블렘만 없다면 이 차가 크라운 계열인지도 알기 힘들 정도로 다릅니다. 마치 눈썹처럼 생긴 좌우 주간주행 등 모습과 그 아래 범퍼 라인으로 내려온 헤드램프, 또 본체 색상과 일체감을 살린 라디에이터 그릴은 기존 크라운과는 다른 디자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뒷모습도 살펴보면 좌우로 길게 뻗은 브레이크 LED는 같지만 그 아래 3점식 라인이 추가된 점은 새로운 차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외장 컬러를 투톤과 모노톤 옵션을 모두 적용한 점은 크로스오버와 마찬가지로 보다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4930mm, 전폭은 1880mm, 높이는 1620mm, 그리고 휠베이스는 2850mm입니다. 승차 정원이 5명인 점은 세단과 동일하지만 재원상 수치로 살펴보면 에스테이트의 크기는 높이를 제외하고는 세단보다는 조금씩 작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2열 이후의 적재 공간을 극대화한 점은 고무적입니다.
실제 모델이 나와봐야 정확한 재원을 알 수 있겠지만 2열을 접으면 풀플랫 형태를 띠는 데다가 대략 2000리터가 넘어 보이는 공간감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TV 기자는 무엇이든지 원조는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크라운이 라인업을 아무리 확장하더라도 정통 세단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했습니다. 과거 크라운 모델들은 중후함을 강점으로 기업 CEO나 고소득층에게 강력히 어플했던 차라는 것을 떠올려 본다면 이번 세대의 다양한 크라운 라인업이 완성됐음에도 정통 세단 모델은 넘어서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가로 올 하반기 크라운 세단이 일본에서 출시된다면 국내 시장에도 진출해서 그랜저나 제네시스 G80과 제대로 된 비교 분석을 해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모델별 판매 가격과 성능 재원은 추후 더 파악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차와 관련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TV기자의 신차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